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 제가 어떻게 유튜브 채널 키웠고 뭐 그런 내용들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올렸던 건데 어, 이거 올리고 제가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그 1,000만 원이라는 단어를 감히 여가 이거 올리고 나서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월 1,000만 원 소득이 과연 어, 부자인가? 예. 혹시 마실 거를 좀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월 1,000만 원, 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예. 예, 월 1,000만 원 소득이 부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 그렇게 욕을 먹을 만큼의 금액인가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나와서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전에 한국경제TV에 있고 이제 SBS 미디어넷이 있으면서 제가 그때 거의 한 10시간, 뭐 하루에 10시간, 길게는 12시간, 어쩔 때는 뭐 월요일에 출근해서 화요일에 퇴근할 때도 있었죠. 근데 그때 받았던 월급이 기본급이 한 뭐 100,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은 100 얼마 받더라고요. 168만 원? 그 정도 받았었어요. 근데 그럼 1,000만 원 받으려면은 뭐 200으로 쳐도 5배는 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60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그 이 금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근데 나와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 1,0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런 50여 분을 뭐 실제로 인터뷰한 거는 100분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어, 저한테 소득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증을 한 분이 50분 정도가 되죠. 예. 그 50명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어, 그 50명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분들 그 1,0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 예, 뭔가 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나랑 뭐가 다른가? 예, 그 사람들이랑 나랑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나이나 뭐 성별이나 이게 샘플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 성별, 지역, 유전자 이런 거 전부 다 부모가 누구냐, 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냐, 적냐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상관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나가시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멘탈 부기가 오더라고요.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딱 시작하기 전에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뭘까? 나는 뭘까? 여기에 이제 갑자기 다 나가니까 그쵸? 라이브로 중계한다고 해놓고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가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여기 와서 굉장한 이미지 타격을 입겠구나.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은 쓸모가 없는데 괜히 불려져서 그래서 사실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왜 나를 이 시간에 시켰을까? 예. 이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자괴감을 느끼면서 시작을 해봐라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강의를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나?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1,000만 원 이상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 위대하고 잘 나가는 분들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닌데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저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번에 매경에서 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안 하려고요. 저는 그냥 굉장히 보통 사람들, 저처럼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근무하는데 그것에 맞는 내 근로 시간에 맞는 월급이나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부수입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금융대전이랑은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려고 그러는 얘기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그러는 얘기는 어, 이거예요. 성별, 나이, 지역, 유전자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이런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50분은 그냥 아무나 부른 게, 그 제가 인터뷰했던 분은 한 200분 정도가 되죠. 근데 그 200분 중에서도 제가 직접 통장을 본 사람, 그분들이 한 5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명으로 좀 축소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샘플이 적어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샘플이 적어서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라는 게 꼭 내가 팩트만 전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팩트만 전달할 거였으면 한국경제TV를 안 그만뒀죠. 예. 근데 그 외에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의 성별이나 나이, 지역, 뭐 부모 직업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지어 학력까지도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단 하나, 그렇게 적은 샘플임에도 공통점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것까지 보면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라니. 이거 너무 많이 흔하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럼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네. 그렇다면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50명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 공간에는 모든 게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내가 옷 입고 싶으면 옷 입을 수 있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돼요. 근데 그 한 50명 정도의 사람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막 이런 홀인데 50명이 모여 있는데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놀랐죠.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왜 뛸까? 저 사람은. 예. 왜 뛸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따라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이 지나도 그 사람은 계속 달리는 거예요. 다른 쫓아서 뛰던 사람들은 다 포기했겠죠?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미쳤나 보다. 여기 갇혀가지고 미친놈 아니야? 왜 이렇게 뛰는 거야? 막 그러다가 근데도 그 사람은 지쳐서 쓰러지면 잠깐 잠들었다 깨서 또 뛰고 또 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 따라서 뛰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도 그 사람 계속 뛰는 거예요. 이 사람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뭐가 달랐을까? 이 사람의 다른 점이 그 또라이 같이 계속 뛰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다른 점이 그 50명이 갖고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손에는 쪽지가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뭐냐? 여기서 100일 안에 100바퀴를 먼저 뛴 사람이 100억의 상금을 받는다. 이 쪽지가 누군가에겐 있고 누군가한테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르쳐줬건 뭐 친구가 가르쳐줬건 직장 선배가 보여줬건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서 경험을 했건 이 짓거리를 하면 돈이 벌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그냥 돈 자체가 주는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뭐 일에 대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뭐 국가적 사명 아까 뭐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통장에 대한 이야기. 예. 내 통장에 얼마가 꽂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강남역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육상선수를 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저기서 5만 원짜리가 딱 떨어져 있는 걸 보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갑자기 진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싶어도 옆에 한 5만 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그 돈이 주는 동기부여예요. 물론 그 정도에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돈이 주는 동기부여는 매우 생각보다 강력하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돈에 대한 목표, 그 목표 설정이 누가 부여해 준 것이든 내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든 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와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기에 어떤 새로운 발명품이 있어요. 그 발명품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아령을 5번 하면 주머니에다 5만 원을 꽂아주는 발명품이에요. 아령을 5번 하면. 너무 좋죠. 아마 그런 발명품이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뒤로 줄 서서 그거를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냥 5번만 하면 5만 원을 주니까. 물론 이렇게 좀 뭐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강남역이나 이태원 한가운데다가 그 발명품을 딱 놓는 순간 뒤로 수백 미터의 줄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줄을 길게 서 있을 것 같은 발명품인데도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거를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왜 포기하게 될까? 첫 번째 방법은 그거예요. 여기에 옆에다가 이렇게 아령 5번 하면 10만 원 나오는 기계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기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쪽에 가면은 10만 원 주는 거 있대. 그 순간부터 그 소문이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면서 여기에 분명히 내가 아령 5번 하면 5만 원 나오는 기계가 눈앞에 있고 이 사람이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여기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상황은 변한 게 있나요, 없나요?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은 내가 아령을 5번 하면 5만 원이 나오는 기계가 있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랑 비교할 수 있는 압도적인 강한 사람을 두는 거예요. 나는 5번, 50번째 하니까 더 못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500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를 벌어갔다라는 거를 보면서 스스로가 되게 약하게 느껴지는 거죠. 스스로 했던 것이. 그렇게 스스로를 비교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교하게 하거나 아니면 차선을 갈아타게 하는 거죠. 이 사람,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어떤 A에서 B로 가는 목적지가 있을 때 경로를 자주 바꿀수록 경로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랑 비교해서 목표를 계속 바꾸게 하면 그 목표가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이 목표에 달성되는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상대를 포기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경쟁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쇼핑몰 하는 분들은 순식간에 그 경쟁 업체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경쟁 업체를 무너뜨리려면 비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랑 비교해. 너는 더 나랑 비교해서 이런 거를 너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아니면 내가 아직 더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성과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여주게 되면 상대는 압도적인 차이를 느끼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혼란스러워지고 목표가 같다면 경로를 자주 바꿀수록 돌아가게 됩니다. 그 옆에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줄수록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를 만들지 않는 방법은 뭘까? 그 팩트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령 5번 하면 5만 원 준다. 그냥 그 자체,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냐 아니냐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지, 누가 나보다 많이 번대, 누가 어디 가면은 뭐가 있대, 이거에 휘둘려서 지금의 내가 하고 있던 거를 선택을 포기하고 키우려고 심었던 나무를 뽑아내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의 분산이 포기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저 같은 1인 사업자나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리소스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리소스를 목표를 하나로 만들고 그 목표에 모든 리소스를 투입을 해야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떤 형태로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분해해서 하나씩 부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목표 분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제가 창업 다마고치라고 제 친구랑 같이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이 친구가 백수가 됐는데 이 친구랑 같이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서 빵원 매출부터 하나씩 키워서 가는 걸 했어요. 지금은 한 2, 3천 정도 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 기준으로.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해준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거를 쪼개가지고 이거를 해, 이거 해, 전화해가지고 왜 안 했니? 이거 한 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달성했을 때 얻게 되는 금전적 이득을 제가 보여준 거예요. 제 스토어의 매출을 보여주고 이거 너랑 나랑 차이도 없어. 너 나랑 똑같은 인간이잖아. 이렇게 하면 돼. 실행은 이 친구 스스로 한 거죠. 이 코너 이름이 창업 다마고찌였는데 그래서 다마고찌 스스로 했다고 써놓은 건데, 제가 그 친구한테 아무리 모든 걸 다 가르쳐 준다 그래도 그 친구 손을 제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클릭해라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스스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 유튜브를 보거나 뭐 제 강의를 듣거나 뭘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실행은 스스로 해야 돼요. 이 목표 분해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운이랑 행동으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떤 목표, 돈을 벌려는 목표를 잡으면 굉장히 그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해야 되는지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뭐 10만 뷰 영상을 만든다. 보통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우죠. 그래서 뭐 1000개 팔리는 상품을 등록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자세히 보면 뒤에 영상을 만든다랑 이 앞에 10만 뷰의가 서로 속성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상을 만든다는 내가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목표는. 영상은 내가 그냥 만드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이 10만 뷰의에서 실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표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분해가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실패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1000개 팔리는 상품을 등록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품을 등록한다는 실패를 할 수가 없는 목표입니다. 근데 1000개 팔리는 이라는 그 명제가 추가되면서 이 두 개가 속성이 다름에도 우리는 하나 목표로 설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가 한 문장의 목표를 만들었으면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운의 영역을 무조건 실패하는 거죠. 처음엔.
어떤 영역이 실패를 내포하고 있고 어떤 영역이 무조건적인 성공을 담고 있는지 그걸 먼저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앞에 얘기했던 행운과 행동입니다. 먼저 행동의 영역에 대해서 이 뒤에 영상을 만든다나 상품을 등록한다 같은 행동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행동의 영역은 어, 행동의 영역은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집을 산다 이런 거. 근데 집값이 오른다랑 집을 산다랑 동의어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주식을 한다. 주식을 한다는 것과 주가가 오른다는 건 동의명제가 아니에요. 주식을 한다는 것과 돈을 번다는 것도 동의명제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행동 세계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형적으로 누적돼요. 즉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랑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의 퀄리티가 당연히 달라져요. 근데 높은 퀄리티라 그래서 높은 결과를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 행동 세계의 목표는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그냥 배우면 돼요. 그냥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제가 이 다음에 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편집 조명의 발전, 제 채널이나 아니면 상품 페이지의 발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금 지운 건데 지금은 비공개로 해놨어요. 근데 이 신사임당 채널 한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올렸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그냥 여기에 사운드만 있어요. 제 목소리만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벌도 없고 학벌도 별로 안 좋고 인맥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벌려면 이걸 해야 됐고 그냥 그거였어요. 처음엔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와이프랑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애 씻기는 동안 저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누워서 찍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영상이었고 그 다음에는 제 방에서 촬영을 했죠. 이게 약간 노랗잖아요. 왜 그러냐면 조명을 제 수유등을 썼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애가 크니까 그 전에 쓰던 수유등이 창고에 있었는데 조명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노랗게 됐고요. 근데 보시면 확실히 발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엔 이제 그 자리에 와이프 불러가지고 같이 인터뷰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여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시작을 했고 여기 서메리 작가님이라고 저희 동네에 사시는 그 책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다른 분들을 불러서 이제는 뭐 이런 자막도 넣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이거보다 가장 끝에 게 더 퀄리티는 좋잖아요, 보시기에. 근데 보면 이게 그냥 누워서 찍은 게 조회수가 여기 잘 안 보이실 건데 18만 8천 회예요. 그 다음 거는 7만 4천 회로 돼 있고 그 다음 거는 12만 6천 회, 그 다음 거는 10만 9천 회, 그 다음 거는 4만 5천 회입니다. 조회수의 등락은 어떤 이 퀄리티의 증가랑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목표를 설정할 때 이 퀄리티에 대한 내용과 이 조회수에 대한 내용을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연관이 있는 분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유튜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했던 유튜브나 쇼핑몰이나 주식시장도 좀 그렇지 않나요? 주식시장도 아주 고학력 펀드 매니저가 제로인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고학력이라고 해서 높은 운용 성과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튼 어떤 것의 학습에 대한 정도가 결과값이랑 상관관계가 없는 영역이 있다. 제가 느낀 건 쇼핑몰이나 유튜브나 그런 것 같아요.
쇼핑몰 사례를 좀 혹시 이거 노트북은 어디 있나요?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렸었는데 이거를 링크를 클릭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노트북 뒤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클릭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네. 그냥 새 창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뭐냐면 제가 쇼핑몰을 처음 시작할 때 등록했던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나중에 등록한 최근에 등록한 상품의 상세 페이지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음,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여튼 그런 거죠. 그런 학습의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가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처음 등록했던 상품이에요. 이거 휠을 좀 내려주시겠어요? 좀 쭉쭉 내려보시면 더 내려주세요. 이거 보면 사진이 한 장, 두 장 끝입니다. 이거 한 장, 두 장 끝이에요. 그리고 더 내려보면 좀 위로 올려주세요. 조금 더 위로요. 아,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텍스트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저희 직원한테 이거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 영역에는 텍스트를 넣어줘 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여기에 텍스트라고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사진이 두 장, 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두 장이랑 그 텍스트 밑에 나와 있는 그 스펙.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등록한 건데 보면 이미지도 많이 달라졌죠. 이런 휠을 내려보시면 패키징도 돼 있고 뒤에 배경지도 썼고 뭐 이런 스티커로 포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더 휠을 좀 내려보시겠어요? 더. 네. 오늘 사진도 엄청 그냥 쭉쭉 내려보시면은 그냥 보기에도 다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완전히 어 퀄리티는 엄청나게 더 좋아졌죠. 그리고 마진율도 그 처음 게 더 좋아요. 근데 보면 아까 처음 게 리뷰 수가 360이었는데 이거는 리뷰 수가 30개죠. 네. 어떤 실력의 향상,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얼마의 시간을 투입했느냐가 결과와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시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영역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유튜브의 사례도 그렇고 쇼핑몰 사례도 그렇고 저는 그런 걸 그다음에 저의 소득 제가 그 전에 경제방송에 있을 때 수십 시간을 아니죠. 한 달로 치면은 엄청난 시간 내 인생의 전부를 그 회사를 에다가 갈아놓고 받았던 월급이랑 나와서 내가 투입 시간 대비 얻게 되는 소득이랑은 한 100배 정도 소득은 100배가 늘었는데 근무 시간은 훨씬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유튜브와 쇼핑몰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회사 안에서는
제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 그래도 신입사원을 뭐 차장, 부장 시켜줄 수가 없어요. 연봉 인상이라는 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이 퍼포먼스를 내고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연말에 성과가 얼마냐, S냐, A, B, C냐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그게 뭐 20%냐, 10%냐, 동결이냐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20%를 위해서 그만큼 갈아 넣을 수 있는 그게 있으면 밖에 나와서 하면은 그 투입 시간 대비 내가 얻게 되는 그 베네핏은, 프로핏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내가 영상을 NG 없이 만드는 것과 회사가 돈을 버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1시간 동안 NG 없이 좋은 영상을, 좋은 연사를 섭외해서 만들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사실 그거는 돈이랑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러니까 회사의 주수익원이랑 내가 하는 일이랑 관계가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저희 직군을 좀 줄이려고 했었죠. PD 직군을. 근데 그거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나는 더 열심히 영상을 더 퀄리티 있게 만들고 심지어 무슨 편집 프로그램이나 어떤 플러그인이나 이런 거 필요하면은 내 돈 꼬라박으면서 뭐 취재하러 다니고 할 때도 내 급하면 회사 차 못 타고 하면은 내 돈 넣으면서 가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 게 사실은 돈을 버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면서 좀 이게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잘못돼 있구나. 내 목표가 잘못돼 있었구나. 그래서 돈에 대한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거고 운과 행운과 행동이 나눠져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면 아까 첫 등록 상품이랑 마지막 등록한 상품이랑 등록한 상품의 사진 퀄리티, 그다음에 거기에 뭐 저도 그동안 학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쇼핑몰을 뭐 2, 3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결과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운의 영역은 이런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 새로 등록하는 제품이 슈퍼스타가 될지 안 될지 제가 모른다는 거죠. 전체 결제 금액이 8,600인데 이 중에 상위 3, 40개의 종목 뭐 뭐라 그래야 되죠? 상품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이런 슈퍼스타를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제 전체 등록 상품은 400종이에요. 그 중에 매출을 가져가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물론 제가 제 뭐를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상품을 제가 계속 등록할 수 있다면 400종을 전부 다 이런 상품으로 등록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입하고 할수록 더 삶이 힘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를 했죠. 이렇게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새로 등록하는 영상이 히트 상품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보시면 이게 등록했던 건데 뭐 11월 2만, 11월 27일 2만, 28일 40만, 그 다음 4만, 그 다음 30만, 그 다음 뭐 4만, 16만 뭐 이렇다는 거죠. 어떤 제가 등록을 할 때마다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전보다 제가 더 구린 퀄리티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게 됐죠. 이 앞에 말했던 1000개를 판다 아니면 10만 조회수다 이런 거는 확률 세계에서의 성장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터지는 영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죠. 이런 주제를 다루니까 더 잘 터지는구나. 이 단어를 넣으니까 사람들이 조회를 더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건 학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만 회냐 50만 회냐 이 확률 싸움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조회수가 1개냐 100개냐 이거 가지고 확률 싸움을 했다면 그 다음에 100개냐 10,000개냐 이거 가지고 확률 싸움을 하고
근데 그 다음 단계로의 퀀텀 점프를 하는 건 이런 비선형적인 사건에 의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불가능하고 이런 사고를 만나게 돼요. 아까 제가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뭐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영상을 만들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계획을 하거나 이걸 하면 100만 회가 터져서 내가 앞으로 이 채널이 80만까지 커가는 그거의 초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못 했죠. 저도. 당연히 못 했는데 그 사건을 만나면서 그 다음번부터는 베이직하게 깔리는 그 기본 조회수의 레벨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아까 판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품이 하나가 터지면 내가 평소에 뽑는 매출의 레벨이 한번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첫 번째 사건을 만났을 때 얻게 된 피드백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투입되는 리소스의 총합이 그러니까 영상이라면 영상 제작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는 뭐 상품이라면 상품 등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의 리소스의 총합이 첫 번째 사건의 결과로 얻는 이익보다 예상처럼 크다면 내가 하는 방식이 맞다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속하면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피드백의 값이 예상보다 작으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수정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걸 하면 내가 얼마가 버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디언 기후제가 어리석냐. 만약에 인디언 기후제를 지냄으로써 그 부족원이 갖게 되는 정서적 효용의 가치가 거기에 내가 계속 진행을 할 때 뭐 기후제를 분기에 한 번씩 지낸다 그러면 그 기후제를 지낼 때 들어가는 비용의 총합보다 크다면 인디언 기후제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그런 목표를 줬던 채널은 이거예요. 돈 버는 아이디어 연구소라는 채널인데 이분이 지금은 그때 당시에 2016년부터 했던 분이고 그때도 3만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지금은 탑 7.1%로 찍히는데 그때는 8%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게 만약에 수능 시험이었다면 상위 8%에 가는 걸 제가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유튜브는 내가 채널 몇 개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한이 없잖아요. 내가 영상 몇 개 올렸는지 너 자 3번 했는데 너 잘못해서 너 탈락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내가 채널 개설할 때 들어가는 리소스만 내가 조절을 해서 7.1%라고 써 있는데 그럼 내가 100개 이상의 채널을 만들 수 있는 리소스가 보유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뚫어볼 만한 거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유튜브 그 전에 방송국 PD였고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언제 또 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비선형적 사건이 위쪽으로 터져주면 지금처럼 잘 됐겠지만 만약에 아래쪽으로 터졌으면 저도 더 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채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망할 수도 있다. 내가 운전하고 우회전 하다가 실수로 어떤 아이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건 그렇죠. 어느 날 제가 코로나 걸려서 뭐 몇 달 동안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죠. 사람 일은. 그래서 뭐 여튼 또 얘기가 됐는데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걸 보고 제가 리소스 투입량을 조절을 해서 이 정도로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저한테 더 확실한 동기부여를 줬던 건 이분이 그 수익 공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분이 230불 월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죠. 내가 이 3만 정도 채널을 만들면 물론 지금은 이 정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영상을 이제 캡처를 한 건데 230 그쵸? 그게 30만 원 정도예요. 근데 그 30만 원이면은 매일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편당 10,000원이면은 이거 해볼 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나는 이거 플러스 그 앞에 얘기를 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PD였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PD로 복직을 하려면 제 경력이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자영업 하는 시간 동안.
그러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한 3, 4만 정도 키워놓으면 아 그때 뭐 뉴미디어 PD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력서에 한 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용으로 쓰려고. 그럼 저는 그거라는 더 추가적인 효용이 있죠. 그냥 유튜브를 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확률을 이 녹스 인플루언서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대값은 유튜브 수익 이분이 공개한 거랑 그다음에 저는 재취업이라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확률과 기대값이 나오면 회당 투입할 수 있는 리소스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리소스 투입 수준을 결국 이거만 남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편을 만들 때 그 리소스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상품 하나를 등록할 때 달성할 수 있는 리소스 수준을 투입하는 리소스 수준을 기대값만큼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투입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내 리소스를 얼마나 넣어야 되냐, 그냥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리소스를 투입하면서 가다가 그 확률 사건의 행운을 맞게 되면 그 확률 사건의 확률 세계에서 성장이 달성이 됩니다. 빵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레벨에서 또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유튜브 수익 성장이나 쇼핑몰 수익에 대한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얻은 값이 기대값보다 크다면 투입 리소스 양을 늘리면 돼요. 처음에 내가 10,000원짜리 게임을 했는데 피드백 괜찮아. 그러면 10만 원짜리 게임으로 게임의 룰을 내가 바꾸면 됩니다. 이 룰은 그냥 오픈된 룰이에요. 내가 10,000원짜리 게임 하다가 500원짜리 게임 한다 그래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다 내가 얘기하고 다니지만 않았으면. 너 왜 갑자기 10,000원 한다 그러더니 500원 하냐?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내 사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뭐 기대값보다 결과값이 낮다면은 투입 리소스 양을 그냥 줄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지금까지 쫙 분해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합쳐보면 이거예요. 행동 영역의 목표를 먼저 만들고 목표 분해와 이거의 목표 설정에 익숙해지면 확률 영역의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분해하고 행동 영역에서 학습하고 확률 영역에서 사건을 만나서 목표를 달성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확률 영역은 학습보다는 리소스 관리가 핵심이고, 처음에 이게 줄타기 사진인데 줄타기를 처음에 내가 얼마의 리소스, 줄타기에 대한 리소스가 위험 수준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높은 곳에서 줄타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박수를 치겠죠. 이렇게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데서 줄타기를 하면 이렇게 친구밖에 안 봅니다. 높은 데서 줄타기를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볼 거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거고, 낮은 곳에서 할수록 더 적은 사람이 보지만 더 안전하게 갈 거예요. 근데 룰이 같다면 근본적인 본질은 이 낮은 곳에서 하는 줄타기나 높은 곳에서 하는 줄타기나 똑같다는 거죠. 내 리소스 투입량은 내가 갖고 있는 확신 수준에 결국 수렴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를 지금까지 한 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운과 행동을 지속한다. 낮은 수준의 리소스로. 네. 이걸로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넋을 놓고 봤는데 괜찮으시면 저희가 미리 사전에 질문을 몇 가지를 받았는데 2가지 질문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도 함께 사전 질문을 참여해 네네.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신사임당께서 2가지 질문을 직접 선정을 해주셨어요. 좋은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대신 읽어드릴게요. 안전한 재테크의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지가 솔직히 궁금합니다. 또 사회 초년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재테크 방법이나 추천하고 싶지 않은 재테크도 듣고 싶어요. 일단 안전한 재테크의 정의를 좀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전한 재테크는 그런 거죠. 돈을 안 까먹는 거고, 예. 돈을 안 까먹으려면 저는 그 재테크를 비즈니스로 하는 게 아니라 재테크는 재테크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나 뭐 근로소득이나 뭐 뭘로 해든, 아니면 내가 기존 자산소득이 있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벌어진 돈을 또 다시 어떤 높은 리스크 상품에 또 넣게 되면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거든요. 그 얼만큼 내가 자산을 모으냐 이 싸움이에요. 부자가 된다는 건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뭐 1억 정도를 벌어요. 1억 이상을 벌 때도 있고 2억이 넘게 벌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아무것도 못 벌면 그냥 저는 다시 그지 되는 거예요.
쌓아놓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재테크라는 건 그거를 이 플로우를 내가 쌓는 거, 플로우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쌓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쌓는 과정마저도 내가 이 플로우 만드는 거랑 똑같이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부가 쌓이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삶의 인생 전체를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격적이라면 재테크까지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리스크를 줄여서 해야 된다. 네네네. 사회 초년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재테크 방법, 추천하고 싶지 않은 재테크 방법.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껴 쓰는 거. 네. 그 다음에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거는 저 같은 사람 말 듣는 거. 예, 이런 거. 진짜 이 사회에는 사회 초년생들의 자금을 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부터 보험회사 취업한 친구들까지 아니면 엄마 친구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새로 생긴 그 월급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그걸 노리고 있죠. 제가 이번에 책을 썼는데 그런 거에 사회 초년생을 타겟으로 쓰게 돼요. 왜냐? 그런 분들은 처음에 의욕이 많고 배우고 싶은 의지, 뭐라 그러죠? 그런 것도 높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사회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뭔가 비밀이 있을까, 비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달고 다른 분들은 알고 있어요. 세상에 지름길은 없다. 어차피 더 빨리 가려다가 사기당한다. 이런 거를 어른들은 알고 있는데 사회초년생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마치 멘토처럼 보이고 저는 멘토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하는 이유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알림 설정, 댓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멘토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냥 다 인간입니다. 결국 내가 얼만큼 하느냐 정말 하루하루 쌓아서 아예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거. 어제가 힘들고 오늘 힘들고 내일 힘들고 똑같아요. 다 하루 24시간 사는 거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얼만큼 잘 하루하루를 쌓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이 어떤 그 판타지 소설이나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기현을 만나서 내가 막 급격히 막 성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인생에 거의 없으니까 예, 저에게 너무 그러니까 제 얘기나 이런 것도 별로 믿지 마시고 그냥 좀 네, 하루하루를 그냥 담담히 쌓아 나간다. 그게 나중에 확률의 영역에서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예. 하여튼 정말 뭐, 좋은 네. 말씀이시네요. 네. 뜨끔했어요. 저도 국제회의 아나운서 준비생을 위한 책을 쓸까 그러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대신 읽어드릴게요. 초보가 가장 주의해야 할, 혹하지 말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보가 혹하지 말아야 할 정보 궁금한데요. 혹하지 말아야 될 정보는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응당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요즘에는 옛날에는 사기를 친다 그러면 막 더블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연 15%뭐 이런 거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데 이런 거 가지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상품의 구조를 전혀 모르면 그냥 거기에 돈을 넣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모르는 구조,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신비한 것처럼 보이는 거, 뭔가 지름길처럼 보이는 거, 거기에는 항상 덫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혹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생각하는 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당장 행동해라. 부자들은 행동하면서 결정한다. 결정을 빨리 하고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 결정을 빨리 하면 사기를 당합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 재촉한다라는 건 빠른 시간에 사인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득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제로섬이에요. 누군가의 득이 되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플러스 썸 전체적 사회 전체로 보면 그런데 협상에 있어서는 제로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재촉하고 아니면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생각의 시간을 길게 갖고 그것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결정 속도를 빨리 하는 거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군사 움직이는 건 조용히 하고 몰아칠 때는 확 휘몰아치라고 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할 때는 차분히 시간을 갖고 내가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 파악할 때까지는 천천히 하시고 꼭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한다. 내 결정의 속도가 사람은 경험의 속도에 따라 경험치에 따라서 결정의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을 끄고 있어도 우리 집 냉장고 가는 속도랑 불을 켜고 있어도 남의 집 냉장고 가는 속도랑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경험이 많으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초보자가 경험의 속도를 숙련자와 똑같은 속도로 하게 되면 내가 처음 가는 집에 새벽에 손님으로 가서 잤는데 그 냉장고 찾으러 가다가 뭐 물건 밟을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그 숙련자의 결정 속도에 맞춰서 그냥 억지로 가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저는 생각하는 시간 충분히 갖고 천천히 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결정이 주저되는 거 그거 당연한 현상이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